아주 오래전 평안도 깊은 산골에 사흘 밤낮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넘쳐 마을을 삼켜버렸고 사람들은 모두 산 위로 몸을 피했지요. 그런데 그 홍수 속에서 한 아이, 한돌이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산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사뿐사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히 앉아 사람 사는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곳 야담 온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에서 자란 한돌의 이야기입니다. 붉은 털에 까만 눈을 가진 어미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여우는 한동안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다가와 아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새끼들이 있는 굴로 아이를 데려갔지요. 그리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듯 한돌에게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마을 뒤로는 높고 울창한 산이 있었고 산에는 여우도 살고 까치도 살고 멧돼지도 살았지요. 사람들은 그 산을 귀신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소리가 귀신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한돌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한돌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돌은 그렇게 여우굴에서 살았습니다. 족제비도 드나들었고 까치도 날아들었어요. 멧돼지 새끼가 굴 앞에서 놀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한돌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짐승들의 말을 귀로 익혔어요. 까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우가 무슨 뜻으로 우는지, 멧돼지가 왜 땅을 긁는지를 그냥 알게 되었지요. 한돌이 7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나무를 캐러 산에 올라왔던 마을 아주머니가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한돌을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어미 여우는 한돌이 떠나는 날 산 어귀까지 따라 내려왔다고 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돌은 그 울음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사람 세상에서 힘들면 우리가 여기 있다. 한돌은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에 내려온 첫날이었어요. 한돌이 마을 한가운데 서 있자 아이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군수군 소리를 냈지요. 산에서 내려온 애래. 짐승이랑 같이 살았대. 냄새 나는 거 아냐?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 누군가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한돌은 피할 줄을 몰랐습니다. 산에서는 돌을 던지는 존재가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틈을 헤치고 한 여자아이가 쑥 앞으로 나왔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은 또래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돌 던지면 안 되지. 어서 가.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다가 하나둘 흩어졌어요. 여자아이는 그제야 한돌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연아야. 너는? 한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했어요. 한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하는 매일 한돌을 찾아왔어요. 한돌이 나무 위의 까치를 한참 바라봐도 여우굴 앞에 쪼그려 앉아 혼잣말을 해도 연하는 한 번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같이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연하였습니다. 둘은 봄이면 산에 올라 꽃을 꺾었고 여름이면 냇가에서 발을 담갔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었고 겨울이면 한돌이 산짐승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연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연하는 그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몰랐어요. 그냥 한돌이 지어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요. 한돌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돌은 최도령 집안의 머슴이 되었고 연하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길쌈과 술을 놓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한돌의 마음속에서 연하는 이미 친구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슴 신분인 자신이 감히 그 마음을 내보일 수 없다는 것 한돌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도 가슴속 깊이 접어두었습니다. 최도령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도, 밭도, 산자락도 대부분 그의 것이었어요. 소작농들은 그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의 반 이상을 최도령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최도령은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마을 잔치를 열어줄 때도 있었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는 척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수다를 떨었거든요. 최도령이 토지 문서를 몰래 고쳐서 소작농의 땅을 빼앗는다는 것, 관아의 관리에게 뇌물을 바쳐 마음대로 사람을 부려먹는다는 것, 곡식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물건들을 먼 고을에 내다 판다는 것, 까치들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돌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참았어요. 나서봤자 머슴인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고 괜히 나섰다가 자기만 다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돌은 그저 묵묵히 일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최도령이 연한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구겨진 빈 문서였어요. 연하 어머니는 오래전에 형편이 어려워 최도령 집안의 쌀 몇 가마를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조금씩 갚아나갔고 이제는 거의 다 갚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최도령이 가져온 문서에는 갚아야 할 금액이 처음 빌린 것보다 몇 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어서 연한애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되어 있었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연하를 데려가겠소. 먼 고을 부잣집에서 일하면 빚도 갚고 밥도 먹고 좋지 않겠소. 연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연하도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한돌은 마침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릴 때 돌팔매질 앞에서도 꼿꼿하던 연화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한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한돌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발밑에서 마른 나뭇잎 밟히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났습니다. 오래된 여우굴 앞에 도착했을 때 한돌은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귀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 풀 사이에서 사뿐사뿐 발소리가 났어요. 붉은 여우였습니다. 어미 여우의 손녀, 한돌이 아는 붉은 여우였어요. 여우는 한돌 앞에 조용히 앉아 눈을 마주쳤습니다. 왔구나. 오래 기다렸어. 도움이 필요해. 연화가 위험해. 여우는 가만히 한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돌은 산 위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까치에게는 정보를 부탁했고, 족제비에게는 심부름을 부탁했고, 멧돼지에게는 힘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여우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산에서 내려온 한돌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까치들이 바빠졌습니다. 마을 이쪽 저쪽을 날아다니며 최도령 집안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저녁이면 한돌에게 날아와 하루 동안 본 것을 낱낱이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관아 관리가 최도령 집에 온대. 사랑채에서 밥 먹을 거야. 창고 열쇠는 항상 마루 기둥 두 번째 못에 걸어두더라. 뒷채, 마루 밑에 뭔가 숨겨진 것 같아. 냄새가 달라. 한돌은 까치들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어요. 며칠 후 관아 관리가 최도령 집에 왔습니다. 최도령은 사랑채에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관리를 맞이했어요. 상 위에는 전골, 나물, 고깃국, 꿀떡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입이 귀에 걸려서 관리에게 연신 음식을 권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족제비 한 마리가 사랑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로 2마리, 3마리, 어느새 5마리가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위에 음식을 헤집고 꿀떡을 물고 달아나고 관리의 갓을 건드리고 최도령의 두루마기 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사랑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도령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들! 어서 잡아라! 야, 거기 누구 없냐? 하인들이 달려와 족제비를 잡으려 했지만 족제비들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며 도무지 잡힐 기미가 없었어요. 관리는 음식이 엉망이 된 상을 바라보며 기분이 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도령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한돌은 담장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돌이 부탁한 것은 멧돼지들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소장농들의 땅을 빼앗을 때 경계석을 옮겨두었어요. 돌에 표시를 해두고 그 돌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우겼지요. 그 돌만 없어지면 땅 문서 위조가 훨씬 더 티가 날 터였습니다.
한돌은 멧돼지들에게 부탁했어요. 멧돼지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도령이 밖으로 나왔을 때 땅 경계에 세워둔 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돌들은 산 위로 굴러 올라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멧돼지 발자국이 가득했지요. 최도령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하인을 불렀어요. 귀신이다! 귀신이 들었어! 어서 무당을 불러라!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최도령이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동안 사람들은 수군수군했습니다. 최도령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봐. 그러게 착하게 살았으면 귀신이 왜 붙어? 최도령의 체면이 마을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지요. 최도령의 신복 하인 중에 눈썰미가 좋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족제비 소동이 있던 날도 경계석이 사라진 날도 그 근처에 한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최도령에게 귀띔했습니다. 날이 한돌이가 수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놈이에요. 산짐승들이랑 자랐다는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최도령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때부터 한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돌은 까치에게서 그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정체가 드러나 버린 것 같았어요. 한돌은 서둘렀습니다. 까치들이 알려준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도령이 위조한 토지 문서와 관아 관리에게 뇌물을 건넨 기록을 적은 장부를 뒷채 마루 기둥 안쪽에 숨겨두었다는 것이었어요. 기둥이 속이 빈 나무였는데 그 안에 작은 함을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꺼내기엔 도무지 손이 닿지 않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가느다란 몸에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동물이라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돌은 붉은 여우를 불렀어요. 붉은 여우는 가만히 한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산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마을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최도령 집도 조용했어요. 하인들도 지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붉은 여우는 최도령 집 담장을 사뿐히 넘었어요. 뒷채로 가서 기둥 틈을 찾아냈습니다. 앞발로 조심스럽게 함을 건드리고 입으로 끈을 물어당겨 함을 끄집어냈어요. 이른 새벽 한돌이 기다리던 곳으로 붉은 여우가 돌아왔습니다. 입에 작은 함을 물고 있었어요. 한돌은 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힌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토지 문서, 뇌물 장부, 최도령이 저지른 잘못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돌은 문서를 품속에 넣고 붉은 여우를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마침 그 무렵 고을을 순행하던 암행어사가 인근 마을에 와 있었습니다. 까치에게서 그 사실을 들은 건 한돌이었어요. 한돌은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암행어사를 찾아갔습니다. 남루한 머슴 차림의 청년이 찾아오자 문지기들은 처음에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돌이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암행어사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돌에게 물었지요.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예, 사실입니다. 암행어사는 즉시 관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도령과 그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라고요. 최도령이 포졸들에게 끌려 나올 때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눌려 살았던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도령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위조한 토지 문서는 모두 무효가 되었어요. 소장농들에게 빼앗긴 땅이 하나하나 돌아갔습니다. 연안의 어머니의 빈 문서도 위조임이 드러나 파기되었어요. 최도령은 관아에 끌려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돌은 더 이상 최도령 집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새 집을 얻은 한돌은 어느 날 연안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연아였습니다. 연아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웃었어요. 어릴 때 돌팔매질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늦었다. 기다렸으니까 괜찮아. 그의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따뜻한 혼례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붕 위에서는 까치 몇 마리가 내내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한돌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그 소리가 축가라는 것을 한돌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돌은 지금도 가끔 산에 올라갑니다. 오래된 여우굴 앞에 앉아서 귀를 열어요. 붉은 여우가 나타납니다. 둘은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한돌이 산을 내려올 때면 연아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친구들 만나고 왔어? 한돌은 그냥 웃습니다. 산이 키운 아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야담 온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